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을 함께 정리해 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NH투자증권 리포트가 나왔고요. 지금 고객사의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이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기는 중국 쪽에 스마트폰 고객사를 좀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애플이 지금 중국 시장에서 수요 둔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자국에서 판매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가 중장기적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게 되면서 MLCC도 대당 탑재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는 부품 재고 증가율이 역사적인 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춘절 이후에는 부품 주문 확대가 될 것이라고 봤고요. 결국에는 1분기부터는 빠르게 실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연간 계속해서 실적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오늘 내놨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19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CS윈드고요. 이베스트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387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6.7% 정도 감소하고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현재 전망되고 있는데요. 일단 당초에 적자가 좀 예상됐던 블랙법인이 단가 협상을 다시 하게 되면서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사업 부분에서는 프로젝트가 일부 지연되는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실적에 발목을 잡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앞으로의 기대감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 고객사라고 볼 수 있는 베스타스 향으로 매출 비중 자체가 50%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베스타스의 4분기 신규 수주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결국에 미국의 풍력 발전 수요 증가가 확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그런 점들을 함께 드러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죠. 이 측면에서도 풍력 업종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보면서 업종 내 톱픽을 제시했습니다. CS윈드 목표 주가는 8만 1,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HK이노엔이고요. 하나증권 리포트입니다. 올해 기대할 만한 지점들이 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HK이노엔은 4분기 영업이익이 2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이상 증가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K캡의 처방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종근당과의 이 공동 판매 계약이 종료되면서 결국에 재고 조정이 약간 일어날 것이라고 봤고요. 숙취 해소제의 컨디션 역시나 매출이 약간 둔화되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오히려 높였습니다. 영업이익 전망만 1,128억 원 정도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일단 K캡의 미국 3상 이 결과를 좀 기대해 보실 수 있겠죠. 올해 상반기에 비밀한성 식도염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쟁 약물의 경우에는 2015년 일본에 출시됐을 당시 8억 5천만 달러의 큰 매출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높은 약가가 약간의 허들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해두셔야겠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5만 5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QRT라는 종목인데요. 대신증권 리포트입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면 국내 유일의 신뢰성 평가와 종합 분석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성 평가 측면에서는 수명, 전정기, 그리고 환경, 기계적 평가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R&D 과정에서 시제품을 제작할 때 여기서 신뢰성 평가가 함께 좀 진행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양으로 매출 비중이 2014년에는 100%에 달했었는데요. 현재는 거기에 대한 고객사 비중도 50에서 60%까지 많이 좀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뢰성 평가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반도체 업황이 좀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2022년에 매출액 117억 원이 났었는데 올해는 174억 원이 전망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이 가전이라든지 소재까지 업체들, 고객사들을 다각화하면서 이 효과로 이 실적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증권가에서 중요한 리포트들 4가지 함께 정리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증시 주요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일정들 첫 번째 일정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 한국에서의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 3.5%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관건은 금리 인하 시점입니다. 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금통위에서 언급을 언제로 할지 이 부분에 귀추가 쏠리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회의에서도 8연속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연준의 12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기준금리 조기 인하 전망이 점차 더 뒤로 밀려나고 있고 또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금리와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이 두 가지 부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일정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일정으로는 맘스홀릭 베이비 페어가 오늘 개최가 됩니다.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 페어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한민국 대표 임신, 출산, 육아 커뮤니티인 맘스홀릭 베이비 페어가 직접 주최하는 페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상당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시 품목으로는 태교용품과 임산부 용품, 임산부 서비스와 출산용품, 친환경식품, 또 영유아 서비스와 안전용품 등 이 교육 콘텐츠와 리빙 제품까지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 중에 하나인 만큼 이쪽에서 개최하는 베이비 페어 쪽에서 엔젤즈 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최근에 이런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 탈당 기자회견이 오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탈당을 공식 선언하고 이제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할 예정인데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시기는 늦어도 2월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자회견에서 또 어떠한 내용이 새롭게 나타날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볼 텐데요. 미국에서 드디어 12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는 11일 오후 10시 30분이고요. 오늘 밤 10시 반에 발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CPI가 전년 대비 3.2% 올라서 전달의 3.1%보다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근원 CPI 같은 경우 전년 대비 3.8% 상승해 전달의 4%에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 CPI 발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도 힌트를 얻어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CME 그룹의 패드와치 툴에 따르면 연준의 3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66.3%로 반영이 됐습니다. 최근 기대감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 전일 수준보다는 조금 개선이 된 모습인데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CPI 발표까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 ECB의 경제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일 오후 6시, 오늘 저녁 6시에 발표가 되는데요. 물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유로존 경제에 대한 전망도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경제 전망을 좋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도사리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까지 번지고 있는 만큼 유로존 ECB 쪽에서는 이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우선 파이낸셜 타임즈의 설문조사에서 경제 전문가 48명 중에 3분의 2는 이미 유로존이 경기 침체에 빠진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12월 초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ECB가 내년 유로존 물가가 2.7%, 2025년에는 2.1% 성장하고 임금 상승률은 당초 전망치였던 4.6%에서 떨어진 4%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월 초에 발표했던 보고서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과 어떠한 점들이 달라졌을지도 비교해 보시면 도움 되겠고요. 경기 전망에 대한 내용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 함께 살펴드렸고요.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